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입시에 대한 결과 분석과 합격에 대한 전략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또 이제 해마다 항상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이 상당히 변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씩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를 분석을 할 거예요.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를 해서 서울,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의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정리하고, 이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분야별로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추가 합격에 대한 지원적인 전략,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내용들의 영상 촬영이 필요할 것 같고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수시보다도 정시 컨설팅 또 정시의 원서 지원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죠. 워낙 인터넷이나 사교육에서 사교육 업체들이 장악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몇몇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믿고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어떻게 산출이 되어졌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한 지점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2023학년도의 데이터는 2023학년도의 데이터일 뿐이지 그게 2024학년도의 정시 지원의 흐름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무조건 신봉하고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정시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결국은 뭐냐면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2023학년도의 입시의 결과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전체 정원이 3,703명이고 이 중에서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1,523명입니다. 정시는 나군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156명, 전년도에 136명보다 인원이 소폭 상승을 했고,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1,176명에서 1,169명으로 인원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기획윤등 전형, 농어촌 전형에서 올해는 87명을 선발한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40% 정도,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35%,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이기 때문에 약 60% 정도를 수시에서 뽑고 40%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원 외 선발을 제외한 인원으로 봤었을 때 2023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합친 인원이 1,312명이고요. 2024학년도에는 1,325명,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는 1,251명 인원입니다. 자, 의예과나 치의예과를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이나 비율로 봤었을 때 교과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의 선발 인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예과는 2024학년도에 나군에서 일반 전형에서 29명을 선발하게 되고 지역균형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해요. 2025학년도에도 29명, 10명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 없고, 치의예과는 일반 전형에서 10명, 지역균형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의예과나 치의예과가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셔야만 정시 지원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수능 위주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 전년도에는 136명이었고 올해는 156명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평가가 40% 반영이 되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 학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평가가 40%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들끼리의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크지 않으므로 내신의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모두가 다 지원하실 수가 있고 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 합산 방식으로 수능 60%, 교과 평가 40% 반영하고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나 치의예과에 하나여 적성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 일자는 1월 20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면접 일자는 2024년 1월 20일로 동일합니다. 전형별 평가 방법을 보면 국어 100%, 수학 120%,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직탐이 80%, 영어는 1등급의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차등 감점을 적용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과다, 이과다 이런 의미도 별로 필요 없죠.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2023학년도의 입시에서는 수능에서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수학이 어려울 때는 결국 서울대학교의 여러 가지 교차 지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의 원서 지원에 커다란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국어의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는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덜 몰리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특히 수학이 어려워지고 국어가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작년도에 서울대학교의 교차 지원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부터 특히 적용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탐 조정 점수죠. 자, 원 과목에서는 점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투인 경우에는 3점, 그 다음에 투 과목을 2개를 선택했었을 때는 5점 정도의 조정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평가는 학생부의 교과 발달 사항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니까 사실상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과 평균 점수는 2인 평가 등급 조합 플러스 30점 이라고 해서 등급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AA, AB, BB, BC, CC. 그래서 AA인 경우에는 배점이 10점, 그 다음에 8점, 6점, 3점 정도의 구간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원서 쓰시는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반영 비율이 40%라 하더라도 그만큼 내신의 편차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시는 어차피 수능 성적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의 경쟁력, 두 번째는 내 교과 성적의 경쟁력, 또 내가 구간을 잡을 때 어느 학과에 원서를 쓰느냐 이런 부분들의 3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의 경쟁력을 두루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장의 추천 전형이다 40%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내신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신의 40%가 반영이 된다 해서 내신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결국 3가지 요소, 수능 성적의 경쟁력, 두 번째 내신의 경쟁력, 세 번째는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에서 본인의 합격의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인성 면접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월 20일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시간은 의예과는 20분, 치의예과는 약 10분 정도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는 1176명, 올해는 1169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1176명의 모든 과가 내가 원서를 지원할 학과는 아닐 테니까 틀림없이 나는 저 중에서 몇 명을 뽑는 또 10명을 뽑는 그 하나의 학과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전체 모집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의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중요한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수능 시험을 보지가 않았죠. 그렇죠?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데이터를 무작정 믿고 거기에 따라서 원서를 쓰는 거는 결국은 나는 현명할 판단을 해서 원서 지원해서 한 지점으로 가면 거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많다는 점이죠. 특히 정시를 여러 번 치러보면 알겠지만 입시기간의 데이터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원서 지원했었을 때는 동일한 판단으로 동일한 지점의 학생들이 과잉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갖춰야만 입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배수가 2배수. 결국은 뭐 서울대학교는 정시 전형에서 원서 지원이 높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2배수라 하더라도 배수는 충분하고 교과 평균 점수가 20점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전형은 교과 20,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은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반영이 40%, 그러니까 40%니까 반영 비율이 무척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정의 추천을 받은 교과 성적의 폭이 좁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만의 교과 편차폭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큰 폭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면접일자는 2024년도 1월 20일에 보고 면접은 사범대학이나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과가 1단계 합격자의 하나예요. 적성 인성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은 국어 100%, 수학 120%,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직탐의 80%를 반영하고 동일하게 영어는 1등급까지 감점이었고 2등급부터 감점을 적용을 해요. 과탐은 올해부터 조정 점수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인 경우에는 3점, 2, 2인 경우에는 5점. 이것도 사실 점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것, 교과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과탐 조정 점수도 점수 차이가 사실 크다, 안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에서 판단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수능 성적의 경쟁력,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과탐 조정 점수의 반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느냐. 그 학과에서 과연 내가 최초 합격을 목표로 삼느냐, 추가 합격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학과 경조에 신중을 하셔야지 단지 점수 계산만으로는 원서 지원이 어렵겠죠. 자, 교과 평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의 교과 발달 상황에 따라서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고려해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는데 일반 전형은 만점의 배점이 5점입니다. 5점, 4점, 3점, 1.5점 정도의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성 인성 면접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이렇게 세 개의 구간에서 보는데 의대는 보시는 것처럼 20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치의학과와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면접 시간이 10분 정도 면접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면접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면접이라고 보고 학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시의 원서를 쓰시는 분 대부분이 수시 전형에서 원서, 수시 전형에서 면접 준비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서울대학교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에 원서를 쓰기로 결정했다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일찍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모집 단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교과가 반영이 됐죠. 그렇죠? 교과가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과연 그 교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67개 모집 단위 중에서 교과 영향으로 당락이 바뀐 모집 단위가 34.33%다. 결국은 뭐냐면 내신이 수능 최저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내신 성적이 우위인 학생이 결국은 뒤집어서 합격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내신 성적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고 교과 평가 반영 비율은 일반 전형은 20%, 지역균형은 40%인데 실제 전형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형 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는 지역균형 전형이 40%니까 교과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0%가 교과 반영 비율이 적으니까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지역균형 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컸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두 개의 교과 반영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분들, 또 학생들끼리 내신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은 학생들끼리 원서를 쓰다 보니까 반영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점수 산출 방정식을 보면 점수 차이가 클수록 교과 평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일반 전형에서 최고점이 학생과 1단계 통과 최저점 사이에 50점이 나타났던 곳은 모두 6개의 모집단이었는데 6건 모두 역전 케이스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최초 합격자 중에 국어가 49명, 영어는 58명, 탐구의 영역에서는 28명이 영역별 3등급 이하를 맞고도 합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를 3등급 맞고도 합격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3등급 맞고도 합격했다는 얘기는 3등급이고 모든 과목이 3등급인데 서울대를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4개의 영역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 중에서 하나 영역이 3등급을 맞았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영역은 당연히 시험을 되게 잘 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학의 영역에서 3등급은 없어요. 그만큼 서울대학교는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의 난이도가 컸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보게 되면, 수학을 잘 보면 영어를 못 보거나 국어를 못 보거나 탐구를 못 본다 하더라도 수학 성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서울대학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2024학년도로 가서 수학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수학의 만점이나 1등급의 표준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현상들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3등급으로 서울대학교 붙는 일은 없을 수가 있겠죠. 3등급으로 서울대를 붙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년도에 입시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학 3등급 이하의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자, 하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 전형에서 또는 일반 전형에서 역전현상이 발생이 되어져서 학과를 보고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6개의 모집 단위에서 총 6명이었었고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 발생이 되어졌었던 구간이 공대에서 3명, 인문계열에서 1명, 의예과에서 2명이 역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0개의 모집 단위에서 27명이 역전이 되어졌는데 20점 미만 구간에서는 의예과, 그 다음에 영어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학과에서 발생이 됐고 20점 이상에서는 물리학과에서 1명, 바이오 시스템 소지에서 1명, 건축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 1명, 컴퓨터공학과에서 2명, 화학생물공학과에서 2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의학과 2명, 물리교육학과에서 1명이 역전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평가가 2024학년도 3학년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도 교과 평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교과 성적과 관련이 되어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성취 과정들은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하지만 교과 평가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교과 평가 성적이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 대비 수능 성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월등하다면 그러면 교과 평가를 낮게 받아도 합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원서를 지는 구간에 있어서 수능 성적의 경쟁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 평가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진다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 합불은 교과 평가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의 경쟁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느 구간에 원서를 쓰느냐,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대한 구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수시 전형보다 정시가 어려운 거는 대학 결정보다 더 어려운 게 학과 결정이 정말 어려워요. 모집 단위 내에서 학과를 설정하는 것이 학과를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위 10개 학과, 하위 10개 학과를 한번 점수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산 점수 기준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었던 구간은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416.8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390.6점의 화학교육학과가 390.6점으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동일 학교 내에서도 환산 점수의 점수폭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구간에는 의예과, 치의과, 컴퓨터공학과,
자유전공, 전기공학과, 수리과학과, 약학과, 통계학과, 산업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구간은 대부분 다 자연계열의 학과들이 지금 다 몰려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학부가 있고요. 하위 구간도 보시게 되어지면 조경지역, 그 다음에 간호, 그 다음에 건설, 산림, 응용생물, 식품동물, 화학교육이라면 하위 구간도 대부분 자연계열의 학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문계열의 학과들은 중간 그룹에 대부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모집 단위별로 분석을 해볼게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과가 인문계열, 정치외교, 경제학과, 인류학과, 공과대학, 광역, 그 다음에 약학계열, 의학계, 그 다음에 치의학,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첨단융합학부가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100분위 점수를 봤었을 때 100분위 구간이 가장 높은 구간은 당연히 의예과가 99.5%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구간은 광역, 공과계열이 약 90.5% 정도이기 때문에 낮은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집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우리가 내신 성적을 보면 일반 전형에서 합격생들의 환산 점수를 보면 학과들마다 점수 차이가 되게 크죠.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부가 401.8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391.9점이 영어교육학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정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합격에 대한 전략,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하나 여기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로 올해 원서를 쓰는데 작년에 원서 접수, 작년에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성적을 2023학년도에 환산 점수를 적용을 했더니 내 성적이 만약에 394.9점 정도로 국어교육학과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올해 2024학년도에 국어교육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에 결정이 어렵죠. 결국은 뭐냐면 입시 기간의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을 전년도 입시의 결과와 비교했었을 때 내 성적으로는 전년도의 국어교육학과 환산점수 394.9점의 구간의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그 구간의 원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어렵냐 하면 이 모집 단위는 항상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경제학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다. 환산 점수가 401.8점이라고 하면 경제학부가 항상 높은 구간에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학과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8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 8위가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학과가 작년에는 이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점수가 내년도에는 하위 구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위 구간에 있는 영어교육학과가 2024학년도에는 중위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구간의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나의 점수를 받아도 대학 결정은 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2023학년도에 데이터를 보고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자연계열에서도 보면은 의예과가 당연히 가장 높은 순위에서 416.8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건축학과가 396.6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지점에서는 화학부가 396.5점, 그 다음에 식물생산과학부가 393.1점, 그 다음에 화학교육학과가 390.6점으로 화학교육학과가 전년도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낮은 점수라는 얘기는 최종 합격자의 70% 성적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70%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합격자의.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작년에 정시 컨설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평균 점수가 높은 지점이
결국은 어떻다? 마지막 기억자의 점수는 오히려 더 낮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이해할 때 이렇게 70%의 성적, 점수를 자꾸 보지 말고 점수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평균 점수, 첫 번째 70%의 성적,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보면서 원서를 쓸 건지 70%의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쓸 건지 70%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구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하다 보면 보다 보면 조금 더 널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차 지원 비율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교차 지원이 작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무척이나 활발하게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졌죠. 교차 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수학. 모니카가 통합이 되어지고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요. 2023학년도에도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고 2022학년도도 국어도 높았지만 수학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문과와 이과에서 학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 바로 수학이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의 교차 지원이 53.75%, 그 전년도 44.75%에 비해서 교차 지원 비율이 매우 몰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지원 비율이 또 높아진 구간이 연세대학교는 56.26%에서 67.42%로 교차 지원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교차 비율이 낮아진 지점은 한양대학교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교차 지원이 무려 74.63%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교차 지원이 어느 대학에 많이 몰린다. 많이 몰린다, 안 몰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올해 2024학년도에는 교차 지원의 적기인가?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 그거는 결국은 수능이 얼마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특히 수학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걸 판단하셔야 되냐면 올해 수능이 과연 교차 지원의 적기이냐 또 교차 지원에서 몰릴 수 있는 구간과 지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수능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당년도의 결과 작년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상위권 대학에서 교차 지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특히 가장 높은 구간은 서강대학교의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교차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원자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비율이 합격자의 비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이 가장 비율이 높은 지점은 지리학과입니다. 지리학과의 지원자의 비율이 무려 한 6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에서는 자연계의 비율이 한 87%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합격 비율이 높았던 지점은 영어교육학과네요. 영어교육학과의 합격 비율이 약 70%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낮은 지점은 어디냐 봤더니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는 교차 지원이 몰린 지점이 약 한 23%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자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 합격자는 보시는 것처럼 약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율로 해서 교차 지원이 몰리고 있고요. 경영대학도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죠. 경영대학은 지원자의 비율이 약 한 6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합격자의 비율은 한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참고할 사항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 하지만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는 그냥 2023년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게 100% 2024년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2023년도의 수능이 2024년도의 수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꼭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데이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자 판단하고 이해하시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입시기관에서 말하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 한번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 경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로 들어가서 뭐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 이런 대학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거고,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원서를 쓰는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정시 컨설팅 하면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시 컨설팅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만나 뵙고 대학을 결정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반드시 다 붙여야 되겠다. 원하는 대학에 꼭 붙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수능이지만 정말 당황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보지 않았던 수능이지만 그 수능에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답을 찾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